미국을 직접 전쟁에 나서게 한 주역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There's enormous risk in not acting.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다. We have goals that have to be achieved, and we're not counting the days. 이스라엘에겐 다시 못 올 기회인 겁니다. 지난 4월 19일 한 사진이 레바논 남부의 기독교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민 99%가 기독교 신자인 이 마을의 예수 십자가상이 거꾸로 끌어내려진 사건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예수상의 머리 부분을 대형 망치로 내려찍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기독교, 가톨릭계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내 우호 진영까지 등을 돌렸죠.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처벌하겠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선을 그은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그저 한 이스라엘 병사의 우발적 일탈로 보는 시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싸늘한 시선이 비단 이번 한 장면만으로 생겨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말살 전략에 가까운 전쟁을 벌여오면서 하마스에 대한 정당한 보복 수준을 넘어선 민간인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전선은 더 확장돼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인 나라만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카타르, 시리아, 예멘 6개국에 달합니다. 공격 횟수가 1만 건이 넘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고육과 공급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란 전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장대한 분노, 에피퓨리 작전을 감행하며 이란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때 이란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직접 전쟁에 나서게 한 주역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후 2달 넘게 이어져온 전쟁 과정에서도 네타냐후는 갈등 확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공급망 마비로 빠르게 출구를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는 트럼프는 이란과 종전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 전쟁의 출구 앞에서 네타냐후는 우리는 더 때릴 수 있다며 최후 빌런으로 등극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독자 행보는 종전 협상을 위한 휴전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이 처음 2주 휴전을 발표한 직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 100곳을 향해 동시다발적 공습을 감행했죠. 사전 경보도 없었습니다. 헤즈볼라 움직임을 겨냥했다고 했지만 민간인 밀집 지역이 공격을 받아 베이루트 난민촌의 전쟁 난민을 비롯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졌지만 네타냐후는 당당했습니다.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연장됐다고 발표했지만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헤즈볼라 반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레바논만이 아닙니다.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란 사이 휴전과 협상 국면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다. 네타냐후가 X에 올린 글인데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거 목표를 위해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자극하죠. 이스라엘은 전쟁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이에 이란도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네타냐후가 전쟁과 불안을 계속 이어가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은 북쪽으론 레바논의 헤즈볼라, 남쪽엔 가자지구 하마스, 동쪽엔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홍해 항로조차 예멘 후티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 중동의 종주국 이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아무리 몰아내도 이란이 존재하는 한 또다시 위협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구나 이란의 핵시설은 사정권에 있는 이스라엘에겐 생존적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란을 무력화하고 사우디와 함께 중동을 재편하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2024년 유엔 총회 연설 때 들고 나섰던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 지도가 그런 지향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란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달리 이스라엘 단독 힘만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란의 핵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온 이유죠. 그런 점에서 결국 트럼프를 설득해 미국이 직접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게 한 건 네타냐후 그리고 이스라엘에겐 다시 못 올 기회인 겁니다. 개전 직후 네타냐후가 이 전쟁은 내가 40년간 바라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죠.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전쟁은 끝난 게 아닐 뿐더러 언제든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네타냐후의 막무가내식 빌런 행보엔 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배경도 작동합니다. 네타냐후는 2019년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20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 재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계속 연기됐습니다. 실제 지난 4월 휴전이 선언되자마자 재판 출석 요구가 제기됐고 네타냐후는 헤즈볼라 소탕을 이유로 다시금 연기를 요구했죠. 이 과정에 네타냐후는 사면을 정치적 출구로 모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네타냐후의 재판 취소나 사면을 공개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종전 협상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네타냐후에게 사면이 하나의 카드가 된 셈입니다. 결국 지난 28일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부패 혐의에 대해 사법적 합의, 즉 플리바게닝을 끌어내기 위한 조정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가 직면할 청구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반 네타냐후 세력이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까지 다다를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휴전과 종전 협상에 들어가며 네타냐후를 향한 국민 여론은 더욱 돌아서고 있죠. 네타냐후로서는 이 전쟁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물가와 유가 폭등 속에 실용노선을 택하며 전쟁의 출구를 찾고 있는 트럼프와 아직은 멈출 수 없는 네타냐후. 함께 전쟁을 시작한 두 사람의 다른 마지막이 결국 이 전쟁의 출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전쟁의 끝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썰로벌이었습니다.